공룡은 지구를 걸어다닌 가장 매혹적인 생명체 중 하나예요. 가장 멋진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라기 공원을 볼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악어와 상어만큼 공룡만큼이나 오래된 생물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출현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했을 때 대부분의 공룡은 살아남지 못했죠. 어떤 의미에서 소행성은 지구에겐 거대한 리셋 버튼과도 같았어요. 소행성은 지구에 충돌한 후 거의 모든 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화산재는 태양광선을 차단했어요. 이것은 식물이 자랄 수 없다는 걸 의미했고 많은 초식 동물들이 굶주렸죠. 그 결과 공룡들은 식단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룡은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해야 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동물로 변모하게 됐어요. 소행성의 궤도가 조금만 바뀌었다면 공룡이 지배적인 종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룡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공룡의 진화가 다르게 진행됐을 거예요. 아마도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도록 진화하지 못했겠죠. 공룡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공룡이 인간처럼 진화했다면 인간은 공룡과 경쟁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 종의 인류가 존재했지만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 인간이 우세했어요. 휴머노이드 공룡이나 공룡형 외계인은 뭔가 이상할 거예요. 우선 생김새가 우리보다 더 파충류에 가까울 거예요. 뇌의 크기도 다를 거고 육체적으로 더 크고 강하겠죠. 인간과 공룡을 나란히 놓으면 흥미로울 거예요. 우선 공룡은 인간의 피부와 달리 비늘이 있고 이빨이 더 날카로웠을 거예요. 양손이 손가락 5개씩을 가지진 않았을 수도 있고 손톱은 날카로운 집게발 같은 거였을 거예요. 공룡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악어처럼 배를 움켜쥐고 있었을 거예요. 공룡은 포유류에 비해 시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큰 눈을 가진 공룡을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의 인구는 무려 80억 명에 이르렀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 지배적인 생물이었다면 환경은 공룡에게 적합했을 거예요. 신체적 특징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다이노이드가 직립보행하고 다른 손가락과 맞서는 엄지손가락을 가진 지능적인 생물로 진화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예측했어요. 꼼지락거리는 이 엄지손가락은 인간이 자신을 방어하고 사냥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룡이 이상적인 파충류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룡이 진화했다면 이런 생물이 여러분의 반친구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화석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공룡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어떤 공룡은 거대했고 어떤 공룡은 현대의 동물과 닮았어요. 가장 큰 육상보행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였지만 화석화된 뼈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이에요. 이 공룡의 길이는 약 37m였고 1억에서 9,5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공룡의 몸무게는 현대 코끼리 18마리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공룡은 시대, 기후, 지형에 따라 세계 곳곳에 존재했어요. 하지만 거인으로 알려진 공룡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몸집은 뛰어났지만 두뇌 크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알로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이 가장 잘 알려진 공룡 중 일부는 저처럼 뇌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지적인 존재로 제대로 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무렴요. 하지만 백악기말 티렉스는 대지를 누비고 다녔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수백만 년 뒤에 알로사우루스보다 더 큰 두뇌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무게는 360g이 조금 안 되는 정도에 불과했죠. 인간의 뇌는 거의 1.3kg에 달해요. 티렉스가 작은 막대기 손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가진 지적인 존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는 건 멋진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로 상당히 느렸고 인간도 티라노사우루스를 쉽게 앞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달리기와 관련된 어떤 경쟁 스포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룡은 초식동물이자 육식동물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공룡이 진화하는 동안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작은 뇌를 가졌다는 점이에요. 다리가 길고 뿔이 달린 공룡과 같은 다른 형태의 공룡도 주변에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작은 포유류가 까메오 등장했을 때에도 공룡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었어요. 소행성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했을 때 포유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공룡과 포유류가 먹이 사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비슷한 진화 경로를 밟았다면 오늘날의 현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공룡은 더 큰 두뇌를 가졌을 거고 인간과 가장 똑똑한 생물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을 겁니다. 인간과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혀의 힘과 모양 때문이에요. 진화한 공룡이 인간처럼 말하려면 혀에 맞는 다른 두개골 모양을 가졌을 거예요. 인류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포식자를 감지하기 위해 똑바로 서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극복해야 했던 하나의 도전이었죠. 하지만 공룡이 이미 가장 지배적인 생명체였다면 공룡이 극복해야 할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뇌가 큰 공룡 중 일부는 다리가 길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고 포식자를 감지하고 손이 닿지 않는 먹이를 잡을 수 있었어요. 공룡의 진화 경로는 인간과는 매우 달랐을 것이고 어쩌면 더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두뇌가 놀라운 수준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른 반사신경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이작 뉴턴 대신 중력을 발견한 공룡을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보다 희곡과 시를 더 잘 쓰는 공룡도요. 공룡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음악과 영화는 공룡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패션은 다른 세상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는 공룡과 평화롭게 살지만 분명 공룡과 경쟁할 거예요. 월드컵에는 공룡과 인간이 대표팀으로 출전하지만 클럽들은 인간 또는 공룡으로만 구성될 거예요. 일부 직업은 한족만이 지배하게 될 거고 노동자나 경비원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은 공룡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결국 공룡은 인간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공룡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포유류는 공룡처럼 거대한 슈퍼 짐승이 되지 않는 다른 진화의 길을 걸었을 거예요. 대신 두뇌가 발달하고 크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이지만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범고래, 고래, 코끼리, 다른 유인원과 같은 동물들이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보다 똑똑할까요? 답은 우리도 모른다입니다. 뇌는 우리가 가진 가장 복잡한 기관이고 우리는 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뇌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오늘날의 공룡 후손은 복잡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 도구 사용, 심지어 숫자 계산까지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앵무새의 뇌는 고양이보다 작지만 어떤 고양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지능적이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영화 속 공룡이 100% 정확하지 않으며 예전에는 깃털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작은 깃털을 가진 일부 공룡은 영장류의 길을 따랐을 수도 있어요. 나무에 사는 영장류로 진화한 공룡이 다른 종의 인간이 되는 길을 따라갔을 수도 있죠.